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부산에 설립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에 설립된 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이 논란입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단기간 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수입업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가 2024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4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317건에 대해 즉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올해 5월 설립됐습니다. 공항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13조 5천억 원과 공단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은행에는 불리한 구조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출범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곳으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매립과 시설공사, 공항 건설을 위한 전문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오로지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봉이산의 이념과 신념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부터 지역은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5년 동안 총 사업비 13조 5천억 원과 공단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공고한 평가 지표와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항목은 배점 6점으로 상생 결제 시스템 구축과 협력업체 지원 방안, 보상 대상 주민 관련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 평가 항목뿐입니다. 이외의 정량적 평가 항목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나 국내외 인지도 면에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무 수행 실적 역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수행 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지방은행이 불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주거래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은행에 이체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단 재원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동자금으로 공급된다면 공단의 재정 운용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히 연계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8일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종 선정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단기간 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수입업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수입 비중이 높은 지역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 수입 기업 영향과 피해 상황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의 철강, 식품 등 원부자재 수입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환차손과 영업이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주로 내수 판매 위주의 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은 최근 예기치 못한 국내외 정세 급변으로 환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외환 당국이 나서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부산시의회가 제325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4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출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5년도 예산은 16조 6,830억 원이며 부산시 교육청은 5조 3,351억 원입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17건에 대해 즉각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592건은 향후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시장이 환수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보다 깊은 수기 등을 위해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돼 당초안은 폐기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조례 개정안이 17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복조 부산시의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해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규정이 완화돼 앞으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회고전이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백남준의 주요 작품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백남준이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얼굴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16mm 흑백 필름에 촬영한 것을 비디오로 변환한 일종의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입니다. 1964년작 로봇은 마치 장난감처럼 전선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무선 조종기의 신호에 따라 우스꽝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로봇이 인상적입니다. TV 부처 연작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구권에서 사랑받는 백남준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구도자이자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 문명의 상징인 TV를 보듯 모니터와 마주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 해고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해고전은 해프닝과 행위예술, 텔레비전과 방송, 인공위성, 대규모 비디오 설치와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백남준 아트센터가 공동기획으로 만든 백남준 사후 이후 160점 이상의 작품이 나오는 최고의 회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레이저 작품과 108개의 TV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108번뇌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백남준의 대형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층에 KGS 그리고 레이저 작품이 3원소 그리고 108개의 모니터로 만들어진 108번뇌가 이번 전시에 특별하게 가지고 온 대형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도전했던 백남준 회고전을 통해 인간과 예술 그리고 기술 문명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광역시 협의회가 17일 기장군 철마면에서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협의회 김기용 회장과 김은혜 여성회장, 신영호 청년회장 등 시협의회 임원을 비롯해 여성회원 40여 명과 부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담근 1000포기의 김장김치는
부산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아동복지협회,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무인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불이 날 경우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남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무인 점포의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4일 전남의 한 상가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났는데 같은 층에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에도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 카페 이용객과 공사 작업자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엄청 자욱하더라고요. 원래 불나면 스프링클러나 연기 감지 장치에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돼서 만약에 정말 큰 불이면은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해당 상가는 화재 이후 전문 업체를 불러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 점포 화재는 모두 17건. 무인 점포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화재 안전에 취약합니다.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이 마땅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부에 있던 인명들이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점포. 더 이상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김해시청 제2청사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비용 대비 편익값이 1 이상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경남 동부권 의료 환경과 김해의 의료 취약 특성에 따라 김해 공공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15개 진료 과목, 2개 정부 지정 전문센터와 10개 전문 클리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김해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로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도립 김해 공공의료원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김해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0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인 11,356원보다 345원, 3.04%포인트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도 높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와 경남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한 달 209시간을 일할 때 244만 5,509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달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의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자를 심의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에 12만 2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지급받은 포인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다음 달로 2월이 불과하고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는 지역 서점과 온라인 지정 서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예체능 학원 등 초중고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 포인트 신청은 마감됐으며 내년 신청은 4월 중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